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의 기초 제9화 용과 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풍수지리에는 용, 혈, 사, 수 등 4개의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혈이 맺힌 명당이 풍수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이 맺힌 명당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살펴볼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혈의 근원이 되는 생기를 유통하는 것이 용이므로 용을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을 살피기 위해서 지도를 보거나 산을 타고 넘으면서 산줄기가 뻗어나가는 형상을 살펴보면 좌우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며 때로는 치솟다가 내려앉고 다시 높이 치솟는 형상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오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산을 용이라 하고 길게 뻗어나가는 산줄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를 맥이라고 합니다. 이 틀을 통칭해서 풍수지리에서 산줄기를 용맥이라고 합니다. 용을 통해서 맥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용이 맥이고 맥이 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용은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산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체이고 맥은 산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체, 즉 용을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이므로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형체를 이루고 있는 용을 전선에 비유하고 용을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를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용은 태조산에서 생성된 생기를 전국 각지에서 용이 끝나는 지점까지 인도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은 규모나 형상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생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용을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의 영향도 용맥마다 제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용의 끝자락으로 전달되는 생기는 충만해서 혈이 맺힌 명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용의 끝자락으로 전달되는 생기는 나약해서 반딧불도 밝히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즉 대체로 두툼하게 살이 찐 용이 힘차게 뻗어내리면 자연히 용을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의 영향도 왕성한 반면에 지나치게 가느다랗고 이리저리 힘없이 흩어지는 용은 자연히 용을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도 나약할 수밖에 없고 또한 빗물에 씻기고 갈라져 깊게 파인 상처가 많은 용이나 개발을 하면서 훼손한 용은 용을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가 손상된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용이 끝나는 지점까지 생기를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므로 병이 든 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의 형상을 살펴서 용이 가지고 있는 생기의 영향을 분별하는 것이 혈을 찾기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기는 용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므로 묘지를 조성하거나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산줄기 등성이 가장 높은 부분을 묘지나 집의 좌우 중심에 맞추어야 합니다. 생기가 유통되는 용의 등줄기는 생기가 유통되는 중심이므로 용의 등줄기의 묘지나 집의 중심을 맞추면 생기를 최대한 취하여 생기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용의 등줄기에서 좌우로 멀어질수록 생기를 취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생기의 영향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용의 등줄기는 흑빛이 밝고 뽀송뽀송한 반면에 용의 등줄기에서 멀어질수록 흑빛이 검어지고 습기가 많아집니다. 만약에 습기가 많은 땅에 묘지를 조성하거나 집을 짓게 되면 묘지는 광중으로 물이 스며들 확률이 높아지고 집은 난방을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난방을 하지 않는 늦봄과 여름, 초가을에는 밑에서부터 습기가 점점 차올라 냉하게 됩니다. 사람은 대체로 풍한서습의 영향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차게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겨울에 뼈가 시리도록 추운 곳, 공기가 안 통하여 지나치게 답답하고 무더운 곳, 습기가 많은 땅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용의 등성이로 맥이 흐르는 것을 무시하면 혈이 맺힌 명당을 옆에 두고도 엉뚱한 곳에 묘지를 조성하거나 집을 짓기도 하며 그로 인하여 묘지에서 오는 흉을 당할 수도 있고 냉한 집에서 살다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곳은 보곡도 잘 갖춰져 있고 보곡 중심으로 뻗어내리는 용은 충분히 혈을 맺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예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본 바 용의 끝자락에 혈이 맺혀 있는 명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이곳에 집을 지었는데 용맥이 뻗어내리는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혈이 맺힌 명당을 옆에 두고도 엉뚱한 곳에 집을 지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는 풍수지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도 혈이 맺힌 명당과 인연이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혈이 맺힌 명당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용의 형상을 살펴
혈이 맺힐 수 있는 용과 혈을 맺을 수 없는 용을 분별해야 하고, 용의 등줄기는 생기가 유통되는 중심이므로 용의 등줄기 가장 높은 부분에 묘지나 집의 좌우 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과 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쉽고 간단 명료하게 풀어가는 수안풍수지리 TV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